자, 첫 수업을 하기 전에 컨텐츠를 한번 펴봐. 제일 앞에 컨텐츠 보면 물리와는 총 3단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가 역학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물리는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해. 모든 단원이 다 중요하지. 근데 힘과 운동하고 에너지와 열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있지. 여기까지가 피크야. 다시 말해서 힘과 운동의 1, 2, 3단원하고 그 다음에 2단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가 온 심혈을 기울여라. 알았지? 자, 일단 오늘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기울기를 많이 얘기할 거고 면적을 되게 많이 얘기할 거야. 이건 그래프 XY축 있지? 그걸로 먼저 너희들을 겨울방학 때 트레이닝을 시킬 거다. 공식은 3월에 들어가서 내신 준비를 할 때 공식 유도를 할 거야. 물론 여기서도 해줄 거야. 거기 가서 그걸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지만 물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1번 힘과 운동 배우고 2 뉴턴 운동 법칙 배우고 이렇게 배우면 다 따로따로 배우는 거잖아. 그지? 그걸 쭉 뺄 줄 알아야 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단원 배우고 힘의 법칙 배우고 운동량 배우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배우면 잘해야 돼. 물리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 그럼 빨리 처음으로 가. 여기만큼은. 알았지? 다른 단원은 그 단원이 빠져도 다른 단원이 보강이 되거든. 여긴 앞에 거 놓치면 끝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수업을 시작했지. 1월 한 달 동안은 집중을 해. 물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도 굉장히 엄격하게 많이 볼 거야, 선생님이. 대신에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고 시간이 딱 120분밖에 없잖아. 그럼 테스트 시간이 되게 짧다고 생각이 되거든. 테스트는 5분 내지 10분만 딱 볼 거야. 알았어요? 5분 내지 10분 보고 그 동안에 늦게 왔다. 그럼 뭐 쉬는 시간에 잠깐 보든 집에 가지고 가 보든. 알았어요? 반드시 봐서 나한테 성적을 보여줘야 돼. 그래 니들이 얼만큼 성취도를 갖는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단원의 역학과 에너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1단원, 2단원, 특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 68초까지. 알았어요? 그래프로 자기가 그릴 수 있으면 완성. 알았니? 그래프 완성을 명심하세요. 알았어요? 그래프 완성 잘하고 그 다음 연력학체 1법칙, 2법칙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역시 동그라미 2번 연력학체 1법칙도 무조건 그래프 문제야. 그래프가 돼야 정성적 분석이 가능해. 우리는 정량적이라고, 물리학을 정량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정량적은 계산하는 학문이야. 그래, 계산 학문이 기본은 맞아. 그리고 답이 정확하게 떨어져서 오히려 숫자에 강한 너희들이 유리할 수는 있어. 근데 니들이 틀리는 게 뭐냐? 가끔 어이없는 거. 전교생 다 맞는 거 있지. 정성적인 걸 틀려, 보면. 알겠어? 그러니까 정성적인 부분은 우리는 3월부터 메고 갈 거고 우리는 정량적인 걸 먼저 찾아갈 거야. 끝까지. 그 다음에 연력학체 2법칙은 말 그대로 정성적인 거. 여기까지 하는 동안에 1단원 힘과 운동의 운동량과 충격량은 통과 시간 한 거야. 알았지? 통과 시간 했지만 어느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선생님하고는 그래프 해석을 할 거야. 무조건. 알았죠? 그 다음에 연력학체 2법칙도 여러분들이 했을 거야. 에너지 효율이라고. 그지? 맨 끝단원. 2학기 기말고사 정도에 봤을 건데 그게 92쪽 연력학체 2법칙이야. 그 다음 시간과 공간 이쪽은 완전 정성적이야. 그리고 이쪽은 국어를 잘해야 돼. 그것도 역지사지. 알았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줄 알고 내 입장에서 볼 줄 알고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것만 잘하면 이쪽도 어려운 건 없다. 물론 질량과 에너지 쪽에서도 정량적인 게 나오는데 E는 MC제곱이 나와. 그걸 계산하는 문제는 없고 더하기 빼기 구문수학 나온다. 알았지? 그것만 잘하면 되고. 자, 이제 물질과 전자기장 봐봐. 자, 이 얘기를 보자. 내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물리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단순해져. 여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첫 번째 역학과 에너지는 말 그대로 중력장을 배우는 거야, 얘들아. 중력장. 중력장은 어떤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중력이야. 그럼 전기장은? 전기력이지? 자기장은? 자기력이야. 결국 우리는 중력장을 이 에너지와 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끝나. 중력장이. 나머지는 고급 물리야. 사실 밑에 있는 것들은. 연력학이라든가 상대성 이론은. 그 다음 두 번째 물질과 전자기장. 그럼 뭐겠냐? 1단원은 전기장이야. 2단원은 뭐야? 자기장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으로 넘어가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전기장 쪽에서는 일단 원자라는 기본 입자의 전기장적인 입장을 다뤄. 여기는 화원과 약간 중첩이 되거든. 근데 화원은 수능에서조차도 안 내. 얘는 나와. 알았지?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은 약간 중첩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의 스펙트럼 됐고, 에너지띠와 반도체, 이곳까지 에너지띠와 반도체는 또 어디서 니네들이 잠깐 보냐면 통합과학에서 반도체 배웠지. 그들을 에너지띠 형식적으로 보는데 여기는 약간 양자역학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역시 또 헤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다. 니들이 앞으로 수업하면서 쌤이랑 계속 따지고 들어갈 건, 얘들아 이게 뭐냐? 이 이모티콘을 니들이 받았어. 기분이 어떠냐? 좋아요. 좋죠. 근데 이 이모티콘을 받았어요. 기분이 어떠냐? 나빠요. 이게 봐. 이게 뭐라고 해석되냐? 하트. 그 외계인이 하트 그럼 뭐라고 인식할까? 심장이죠. 이 새끼 왜 나한테 심장을 보내지? 그잖아요. 봐요.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모델.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단원에서는 모델을 정확히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델화 시킨단 말이야.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해. 예를 들어서 너희들 보어 전자껍질 모형이라는 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나? 원 그려갖고 점 찍고 막 전자 점 찍고 그랬잖아. 그 원이 뭐니? 그 원이 전자껍질이거든? 전자가 거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 니들. 아니야. 그냥 에너지만 표현한 거야, 그거. 전자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아. 그냥 에너지가 비슷한 애들 거기다 원으로 그렸기 때문에 원이 주기야, 말 그대로. 그 2주기 원소는 원 몇 개 그려야 돼? 2개, 3주기는 3개. 이런 식의 인지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게 원자 모형인 줄 알아요. 보원자 모형은, 역사 시대로 따지면 구석기 문화야. 지금 어느 시대 살고 있어, 너네? 철기 살고 있잖아. 구석기 문화라고. 근데 우리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건 그래야 신석기를 배우니까. 그리고 청동기, 철기를 배우잖아. 그치?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 너희들이 어디를 줄다리기라고 했냐? 동화책하고 소설책을 가운데로 왔다 갔다 줄다리기라고 했어. 누구도 그걸 안 알려줘. 그럼 어떻게 되겠냐? 어렴풋한 신념이 굳은 믿음이 돼버려. 그러면 대학교 가면 다 깨져. 조금 열어놔.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야. 너희들이 내가 물리를 되게 잘할까 못할까를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암기를 잘하는 친구는 어떤 과목든 잘해. 알았냐? 암기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하는 그 습득력이 빨라. 일단 외우니까. 암기가 안 되는 친구는 뭐라고 하냐? 이해력이 받쳐준다고. 그 친구들은 분명히 있어. 이해력도 없고 암기력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 그건 진짜 뭐가 따라온 거야, 거기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거든? 게으름이 따라온 거야, 게으름이.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해서 소홀했으니까. 자, 소홀하지 말자. 어떤 거에만? 숙제만 제대로 해. 알았지? 숙제만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영상이 항상 유튜브에 저장이 돼. 올라가서 너희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보내줄 거야. 그쪽 라인 거 너희들이 보고 피드백 하면 돼. 알았지? 너네가 몇 요일 반이야? 월요일 반이지? 월이라고 쓴 그 강의를 보면 돼. 알았지? 그리고 자기가 좀, 이거 이해 안 간다 그러면 수요일 걸 봐도 돼. 만약에 수요일날 반이 생기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보면, 어떤 건지 감이 와. 알았어? 자, 숙제 잘하고 피드백만 하자. 뭐, 대놓고 딴 과목 그거는 3월부터 할 거야, 니들. 시험 준비니까 어차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간 물질의 자기적 특성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겹쳐 있는 부분이야. 결국 전기장, 자기장은 같이 생긴다, 존재한다, 공존한다라는 걸 여기서 배워, 처음. 전기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존재한다. 어떤 형식으로? 파의 형식으로. 그게 3단원이야. 전자기파. 알았어? 에너지의 전달 방식. 지금 에너지의 존재 유무도 따지고 에너지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에너지적인 흐름을 본다면 마지막 3단원은 에너지의 전달 방식을 배우는 거야. 근데 뭐라고 써있냐 거기에? 정보통신 앞에 무엇과 정보통신 써있어? 파동 써있지?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용어야. 사랑 인간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알았지? 네. 그 미국서 살다 온 애 있냐? 해외에 살다 오네. 해외 태어났다. 하나도 없네. 그 외국에 살다 온 애들은 그렇잖아. 영어로 문법을 다시 공부하잖아, 걔들. 그지? 왜? 문법 안 배웠으니까. 걔들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 막 공부시켜. 여러분, 문법은 왜 배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애가, 영어를 입문하는데 필요하니까. 근데 그곳에서 태어난 애는 이미 말을 할 수 있잖아. 왜 배우냐고. 그지? 왜 배우냐고. 할머니, 밥 먹었냐, 인마? 이게 맞는 말이니? 알잖아. 근데 외국 애들은 문법적으로 이거 왜 틀렸니? 내가 설명해봐. 그러면, 할머니한테는 존댓말을 써야 되고, 뭐 헛소리 하게 되잖아. 그럼 걔들, 우리는 틀렸다. 저건 존칭이 잘못됐다라는 거 금방 알잖아.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을 공부할 때 너희들이 반복하라는 얘기는 그 개념을 굉장히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가 아니야. 이럴 땐 이런 말을 쓰네? 이런 걸 배우라고. 그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그걸 감지하는 줄 알아? 반복하면 돼. 계속 반복해서 정확하게 들으면 그냥 자연스러워져. 파동? 에너지 전달 방식이네? 라고. 알았지? 그 전달의 방식에 파동적 해석이 있고 입자적 해석이 있다가 끝 마무리야. 알았지?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너희들이 나가는 건 역학과 에너지를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 물체의 움직임을 다룰 거고, 왜 움직이냐고 따질 거고, 걔가 갖고 있는 그 물리량은 뭐냐고 따질 거고, 그걸 에너지적으로 풀어낼 거야. 이게 끝이야. 알아서 역학의 끝. 자, 일단 너희들한테 노트가 좀 있으면 좋아. 알았지? 노트 필기를 해놔. 그게 좋으니까. 노트 필기라는 건 어느 때 필요하냐면 자기가 공부한 흔적을 보는 거야. 너희들은 문제집에 문제가 있지.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동그라미 쳐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기억해봐. 니들이 거기에다 문제를 풀고 동그라미 치고 막 지저분하게 풀었어. 다시 또 풀 여력 있을까? 없어. 깨끗하게 풀어. 알았지? 뭐 맞은 거는 동그라미 치지 말고 틀린 것만 체크하고 보여주기식 수업을 하지 말라고. 너희들 자신의 이로운 수업 방법을 선택해. 동그라미 치는 건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잘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보려고 한 거야. 그거 선생님 방식이야. 근데 니네는 책에다 동그라미 이만하게 치르더라. 왜 치라는 건데? 엄마 검사해? 아니잖아, 솔직히. 뭐 극성맞이 엄마한테 걸리면 뭐 하지만 니네 보려고 한 거니까 틀린 것만 거기다 체크해. 자, 노트 필기할 때는 노트를 피잖아? 피면 왼쪽은 아무것도 쓰지 마. 오른쪽 면만 써. 알겠지? 오른쪽 면만 쓰는데 검은색 펜으로만 써. 연필도 쓰지 마. 왜? 니네 그 접었다 폈다 하면 거기 다 묻어놔. 나중에. 한 6개월만 지나도. 검은색 펜으로 오른쪽에, 그리고 넘기면 또 오른쪽 페이지만 계속 필기를 해라. 알았지? 그리고 파란색 펜은 니네가 여기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 있잖아. 그럼 책 보지? 보지 말고 니들 노트를 봐. 보고 틀린, 자기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관성의 예라든가 뭐 예를 뭐 빼먹었다. 거기다 파란색 펜으로 적어놔. 노트에다가. 그럼 앞으로 파란 색깔은 다 누구 문제야? 완자 문제야. 알았지? 그리고 내가 테스트 할 때 틀린 것들 있지? 그건 빨간색으로 표현해. 3월에 가면 내가 형광펜 칠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시험 보기 직전에. 노트는 시험 보기 5분. 그 전날 엄청난 너희들의 도움을 준다. 알았어? 니들이 왜 100점을 못 맞고 너희들이 왜 완벽하지 못하냐? 완벽히 지려고 하다 보면 100점도 나오는 거거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해서 그래. 왜 효율적으로 활용하냐? 알아. 시험 보기 전에 봤는데, 내가 봤던 거 나왔어. 이런 적 있었잖아, 분명히.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그럴 재료가 없어서 그래. 모든 과목에. 적어도 과탐을 선택했으면 그 과목에 대한 자기가 볼 수 있는 재료 정도는 만들어 놔. 알았어?
고등학교 니네 1년 다녀보니까 어떻지? 중학교처럼 전날 엄청나게 빠르게 해도 점수 안 나오는 거 알았지? 그게 마찬가지야. 물리학이 그래. 특히 물화생지 중에 물리학은 그리고 과학 탐구 자체가 길게 이해를 하는 문제들이 50%야. 그건 벼락치기가 소용없어. 그걸 잡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험 보기 전에 쉬운 문제 나오잖아. 그거 날라간다고 니네가. 그거 잡으려면 노트 필기 해놔야 돼. 노트 어느 면 쓰라고? 오른쪽 면만 써. 왼쪽은 언제 쓰는 거냐? 참고사항에 적는다. 참고. 내가 필기를 여기다 할 때라도 야 이거 참고야? 그럼 거기를 왼편에 적어놔. 아니면 다른 과학 탐구를 할 때 스킬 같은 거 알려줄 거야. 문제풀이 스킬. 알았어? 그럼 그 스킬 같은 걸 왼편에 놓아. 특히 내가 포스트잇을 나눠줄 때가 있을 거다. 그 포스트잇은 뭐냐? 문제를 풀어내는데 로직이야. 방법. 그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알겠지? 그런 거 나눠줄 때는 그거 옆에다 꼭 붙여놓고 시험 볼 때 떼서 문제집 풀거나 뭐 풀 때 책상에 붙여놓고 풀어. 다 풀고 나면 떼서 다시 노트에 붙여놓고. 알았지?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자. 알았지? 자, 숙제는 꼭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는 걸 따로 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완자의 문제랑 똑같이 낼 거다, 내가. 어차피 교재니까. 문항수는 한 4문항 정도 될 거고, 똑같이 낼 거야. 하나는 어려운 거, 어디? 실력, 업이나 이쪽에서 하나 낼 거고. 알았지? 그러니까 푸는 사람은 맞출 거고. 그 다음에 단원평가라는 걸 나중에 한번 볼 건데, 그건 학교 선생님들이 니들한테 어려운 문제라고 내는 게 작년 모고나 그 전년도 모고야. 알았어? 왜 꼭 3, 4년 거 전 거도 낼 수 있잖아. 낼 수 있지. 근데 니네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전년도에도 니네 선배들은 시험을 봤겠지. 그러면 기출문제가 있지. 학교 기출문제. 거기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는 누구 걸까? 그 전년도 거야. 그럼 중복될 수 있으니까 안 낸단 말이야. 3년, 4년 전 거는. 알겠어? 그러니까 2, 3년 전 거. 또 하나. 2년 안에 문제에다가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 이 3가지 문제에 중점을 둬. 나도 그거를 계속 니들 트레이닝 시킬 거야. 적어도 4월 가면, 이거 본 건데? 이럴 정도로. 알았어? 미리 준비를 해나가자. 방학 때.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페이지 10쪽을 한번 피자. 잘했어. 잘했다고 칭찬한 이유는 하나 복사해놨거든. 선견지명. 이 정도지.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단원이에요. 우리는 역학을 배우고요. 역학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알죠?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게 고전 역학이에요. 뉴턴 아저씨부터 진행해 온 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양자역학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여러분들한테 양자역학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뭐 원자까지 뭐 저기 원자 모형 이쪽에 잠깐 등장할 때는 최대한 편하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면 편하게. 왜? 사실 너희들은 굉장히 깊은 내용까지 배우지만 또 그렇게 깊은 내용들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니들한테 안 맞는 과목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권선징악 아주 깡통하게 설명을 할 거야. 동화처럼 설명할 거라고. 잘못된 놈은 동화책에서 뭐 봤니? 벌 받지. 그렇게. 알았어? 흑백으로 가르쳐 줄 거라고. 역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우리가 요걸 따라가는데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애를 놓을 거야, 항상. 이 물체는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올 거다. 나무 토막 아니면 구슬 이런 게 나올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마찰을 인정을 안 해. 뭐를 인정 안 한다고? 마찰을 인정하는 순간 그건 고급 난이도 문제야. 역학 가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마찰이 나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 손실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은 마찰이 없어. 알겠지? 우리가 과거가 아닌 이상은. 알겠냐? 이런 물체의 운동에서 마찰이 없다. 물체 운동을 따지는 게 오늘 시간이다. 물체 운동을 따지는 게. 알았지? 그러니까 빠르기를 따진다고 우리가 빠르기. 됐지?
그럼 이것만 배우느냐? 사실 과정은 요렇게 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걸 두 개를 같이 슬쩍 묶어서 가르쳐 줄 거야. 알았어? 그럼 오늘 배울 때 니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 항상 어떤 물체의 원인은 무엇이다? 힘이다. 명심해. 이것 때문에 결과론 쪽으로 뭐가 생긴다? 이게 생긴다. 이렇게 외워라. 속도의 변화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알았지? 이따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할 거야. 이거 왜 생겨? 힘. 자, 내 말 들어봐. 우리가 무슨 장을 배운다고 그랬어? 처음 출발이. 중력장 배우지? 그럼 무슨 힘이 작용할까? 중력이 작용하지? 이제 내가 던져볼게. 등속 운동이 뭔지 알아? 정지가 뭔지 알아? 걔들 힘 얼마야? 자, 이제 얘기하자. 중력장 아니잖아. 중력장 안에 있는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어? 중력이 있지? 근데 걔가 0이 되려면이야. 걔가 0이 되려면 중력이 있는데 0이 되려면 반대 방향으로 뭔가 힘이 있어야지. 이런 걸 벡터라고 불러. 알았지? 수학적인 내용을 내가 끄집어서 설명을 할 거야. 자기가 이제 수학이 좋아서 자연계열을 진학했다 할지라도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응용을 모르니까 수학을 수학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너희들이. 수학과 물리는 그냥 같은 쌤쌤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했듯이 정지나 등속도 힘이 있는 거야. 힘이 있는데 합력이 얼마다? 0. 알았냐? 그 합력을 멋지게 무슨 힘이라 불러? 알자 힘이라 부르잖아. 알았어?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아들고 힘이 무조건 있는 거야. 근데 정지나 등속은 합력이 얼마다? 0인 거야. 알았어? 빠르기. 속도 변화가 자꾸 줄어. 속도가 줄어. 그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뭘까? 일치냐 반대냐? 반대겠지. 그러니까 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 일치하는 거고 이게 끝이야. 결론이 이거야. 그걸 오늘 첫 시간에 배우고 그러면 그렇게 운동하는 물체는 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법률을 배운다. 법률. 운동하는 물체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세 가지 법칙이 나와. 알았지? 그 법칙에 대한 예와 그 법칙에 해당되는 문제만 다룰 줄 알면 돼. 제2법칙, 3법칙 중에 2법칙의 성향을 띠는 문제가 3법칙이랑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게 제일 어려워. 니들이 보면. 첫 번째 관문이야. 그걸 재밌게 통과하지. 그럼 뒤부터는 쭉 넘어가 그냥. 알았어? 거기 시간을 좀 많이 줄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그 움직이는 물체가 무엇을 갖고 있냐? 물리량을 갖고 있다는 거야. 물리량. 알겠어? 그 물리량을 이렇게 불러. 움직이는 물체니까 이렇게 부른다고. 이걸 너희들이 통과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 읽어봐. 뭐라고? MVP라고 배웠잖아. M이 뭔데? 질량. V는 속도. P는 운동량이거든. 난 저렇게 배울 거야. MVP야. 알았어요? 저걸 저기서 배워. 자, 그러면 간단한 거야. 야, 미적 배웠니 혹시? 자기 미적분 배운 사람. 배웠어도 손들긴 참 부끄럽죠, 그죠? 못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1차 함수가 2차 함수 되고 2차 함수가 3차 함수 되는 게 적분이야, 미분이야? 그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3차가 2차 되고 2차가 1차 된 다음에 선이 점이 되는 건 뭐야? 미분이죠? 그냥 이렇게 봐요. V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 V 위 지수가 얼마예요? 1이죠? 거기다 더하기 1을 한 걸 앞으로 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지수에다 더하기 1분의 1 이게 적분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해라 이 말은. 알았지? 그래서 요 V에 대해서 적분하면 봐요. M은 그대로 써주고요. 이게 제곱이 돼요. 지수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적분 한 번 한 게. 그리고 앞에 2분의 1 붙어요. 무슨 공식 같아요? 운동 에너지예요. 다시 말하면 운동량이 적분되면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그래요? 점의 집합이 뭐라고 배워요? 선 이런 거예요. 수학자들이 하는 거는. 물리학자들도 똑같은 일을 한다고 지금.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로 가는 과정이니까 결국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까지는
뭔가 교차점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딱 끊어버리면 너희들 물리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에 만약 여기 거 나온다 그냥 틀리는 거야 그냥.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뭐야? 이렇게 이어야 돼. 쭉 이어서 여기까지 가야 아 내가 물리를 좀 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은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이것도 사실 끊임없이 광도가 큰 현미경 갖다 두면 끊어져 있어. 알지? 이어지게끔 보이는 거지. 알았어요? 그걸 하는 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드리는 노력이다. 그럼 오늘은 뭐 배운다고? 물체 운동 배울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기 전에 봐요.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얘부터 뭐라고요? 노트 어디에 적어야 돼요? 왼편에 적어야 되겠죠. 자, 스칼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선생님들이 물리학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내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벡터를 알까 모를까예요. 자, 스칼라 값은 무엇이냐? 그냥 물리량이 크기만 있는 게 스칼라 값이에요. 벡터 값은 뭐냐? 그 크기에 얘를 더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벡터 값이 뭔가 정보가 많네요. 그죠? 물리학은 제일 다루는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스칼라가 뭐 있느냐? 뭐 되게 많지만 선생님이 이렇게만 써줄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시간이요. 시간은 방향이라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흐르기만 하지. 양의값밖에 없다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거를 너희들이 배울 거예요. 요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얘예요. 참고로 여러분, 속력은 스피드예요.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는 벨로시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속력 그러면 스피드. 알았죠? 그 다음에가 누가 있느냐? 얘가 있어요. 줄이죠, 줄. 여러분 배웠죠? 여러분 일하면 땀이 어떻게 흘러요? 줄줄 흐르죠. 일 에너지예요, 그게. 줄 기억하세요. 저거 벡터야, 스칼라야? 스칼라입니다, 에너지부터는. 알았죠? 자,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그럼 벡터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얘가 들어가요. 요즘에 줄임말 많이 쓰지, 니들? 그지? 저 뭐가 줄어든 걸까? 변한 위치가 준말이에요, 저게. 변위가. 위치가 변했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게 벡터고, 그 다음에 저걸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여기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P. 요 정도만. 니들이 배우는 건 요 정도가 벡터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건 얘예요. 방향은 참 많아요. 혹시 지학 선택한 친구? 없어요? 지구과학이요? 지구과학이요. 자, 됐어요. 선생님 기분 좋은 낮에 지구과학도 문제를 드릴게요. 어차피 여기를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과학 탐구를 다 하려고. 그 지구과학을 왜 안 깔았냐고 그러면 손오공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한다? 대답은 해줄 수 있으니까. 알았습니까? 여러분, 저 16 방향계가 있잖아요. 동서남북 말고 북서쪽, 북남쪽, 남동쪽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다 북북서 나오고 남남동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물리 완적인 해석입니다. 일직선상에서만 다룰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런 거죠. 부호로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물투도 딴 거 아니에요. 물리투 가서도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직선상에 놓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평이냐 수직이냐. 우리가 노트를 보고 그리면 그렇잖아. 노트 보고 그리면 2차원이기 때문에 수평이냐 수직이냐요. 수직성분이냐 수평성분이냐. 그것들끼리만 벡터의 합을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좀 이따가 참고로 하나 딱 보여줄 테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인 걸로. 지금은 뭘 알아두냐면 직선상이니까 여러분 봐봐. 플러스는 정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정방향이라고요. 마이너스는 뭐라고 불러요? 역방향이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3차 곡선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이건 뭐예요? 좌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일부러 여기다 쓸 거야. 좌를 마이너스로 붙여놨네? 그럼 어디가 플러스예요? 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Z축이라는 거 있잖아요. 3차원 선상에. 이건 이런 거죠. 위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는 아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직선상으로. 알았어? 이제 남은 게 뭐야?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나는 여기다 뒤로 한번 놔볼게. 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벡터예요. 그럼 벡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출제자가 줘야 되는군요. 맞아요. 줘야 됩니다. 근데 안 주고 그냥 풀어내도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벡터를 알았다는 건 뭐냐? 이겁니다. 자, 플러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7이 있다면 이건 벡터입니다. 음의 값이 있기 때문에. 알았지? 저걸 좌측 1, 우측 7이라고 해도 계산을 해야 돼요.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벡터의 계산 합을 해보세요. 합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6이에요. 쫄지 마세요. 저거 그냥 합하면 돼요. 너희들 그래서 수학을 배운 거예요. 그럼 자,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봐요. 제가 뒤에다 요걸 붙여요. 이건 거리가 아닌 거죠. 벡터니까. 변인 거예요. 알았어요? 변인데 플러스를 내가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자, 이렇게 물어봐요. 플러스 1이 커요? 마이너스 7이 커요? 대답을 빨리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얘기했죠.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이 세계에. 너희들 오늘 미국 가갖고 도착했어. 배고파. 어떡할래?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너희들. 뭐 말을 할 줄 알아야 뭐 이제 햄버거 하나 사 먹지. 그러면 이제 뭐밖에 없어? 돈 쫙 피고 빼가면 다행. 잘못 걸리면 쓱 다 가져가. 그럼 감자칩 하나 들고 이렇게. 자, 내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불렀는데도 익숙치가 않다는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크냐고 물어봤죠? 누가 크냐고 물어봤어요? 방향 물어봤어요? 크기 물어봤어요? 그건 알잖아, 지금 센스 있게. 그러면 플러스 1을 물어본 거야? 2를 물어본 거야? 맞았습니다. 그럼 누가 더 크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걸 출제자 의도를 모르니까 계산 다 하고 다 하는데 못 푸는 거야.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니네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했어? 올해로 11년 차지. 초 6에 중 3에 1년 차잖아. 1학년까지. 니네 어떤 책에서 봤지? 10년 동안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뭐 된다고 그래? 장인이 된다고 그러지? 장인 됐어? 아니요. 봐, 10년 동안 했는데도 자기 단점을 모르고 있는 애들 태반이야. 알았어? 지금 나는 그걸 계속 자극을 줄 거야.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하면 할수록 쉬워야 되는데 안 된다. 너희들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혹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방법을 계속 내가 모방하고 있었는지 꼭 기억해. 알았어? 나는 아침에 공부하는 게 되게 잘해. 그래서 저녁엔 그냥 자.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한다. 나는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정말 졸려. 자. 저녁에 밥 먹고 나 졸린 애가 밤새 잘까? 뭐 아프고 그러면 잠새 잘 수 있지. 근데 뭔가 할 일 있으면 깨서 뭐는 한단 말이야. 한 번이라도 그렇게 바꿔본 적 있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자다가 수업 시간에 깨 있으라면 깨 있고, 뭔가 자기가 그런 딱 정확히 뭐 정형하든 딱 그 틀 안에서 했는데 안 되면 바꿔야지. 저녁 때라도 바꿔야지. 아, 가자마자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오면 좀 잘 되겠다. 근데 잘나겠더니 아침에 그냥 일어났어. 그날은 피곤했던 거야. 알았냐? 아, 나는 잠만 많은 바보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니들만의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냐고. 꼭 노력해보라고.
당장 해봐. 알았어? 시간은 니들을 잡아주지 않아. 시간은 스칼라야. 계속 간단 말이야. 니네는 쫓아가는 인생이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건 참고의 참고인 거야. 어떻게 보면. 잘 봐. 너희들이 요러한 힘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힘이 있어. 얘들아, 이 두 개의 힘이 최대가 되려면, 작용점은 일치한다. 알았지? 저게 벡터의 표현이야. 화살표가. 작용점이 일치했을 때 쟤들이 최고의 힘이 되려면 몇 뉴턴이 최고의 힘이겠냐? 20이야. 이해가? 그럼 최소 힘은 얼마일까? 빵이지. 안 그래? 최소는 빵이라니까? 내가 말하는 크기를 물은 거야. 방향도 방향이지만 크기가 최대가 되려면 20이야. 방향 일치하면 되잖아. 근데 빵이 되려면 어떻게 있으면 돼? 각도가 몇 도? 180도 되면 되잖아. 서로 반대 방향. 이해 갔어? 그래서 봐. 노란색 화살표와 이 흰색 화살표를 지금부터 일치시켰다는 사이각이 몇 도란 얘기야? 0도. 그러면 각도를 키울 거라고. 점점. 알았어? 각도를 키워서 합력을 계산한 게 벡터의 합이야. 니들이 중딩 때 배운다고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하나를 수평으로 놔. 하나를 각도를 이렇게 세웠어요. 각도를. 각 세타를. 그럼 니들이 뭐라고 배웠어? 평형, 사변, 영뼈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지? 자, 이 파란색은 얘들이 최대 20보다 클까 작을까? 작죠. 그럼 계속 작아지겠죠. 그 다음 얼마까지 간다? 0까지 가는 건데 이 파란색 화살표가 10일 경우가 있어요. 딱 어떻게 20의 반으로 줄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냐? 그게 얼마야? 120이야. 혹은 그거 반이 얼마야? 120의 반이 60이야. 60이 2분의 1 값을 갖는 게 뭐 있어? 코사인 값이잖아. 이게 코사인이야. 애들이 한 만드는 게. 그냥 대충 들어봐. 저런 걸 다루는 게 물투라고.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걸 봐.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 벡터가 아니잖아. 얘를 분해하는 거야. 분해. 어떻게 분해하나 봐봐. 니들이 다 아는 거야. 요게 수평이야, 수직이야? 수평이지? 이걸 분해하려면 내리면 돼. 직각삼각형 만들면 된다고. 맞지? 그럼 이 노란색 성분을 흰색에서 끄집어내려면 이거잖아.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 값이야, 저게. 그러면 세로축 성분은 이거잖아. 근데 이 값이랑 같잖아. 이건 뭐야? 사인이지. 이게 수직 성분이야. 이게 벡터의 분해야. 너희들이 원리만 알고 해보면 되게 웃겨. 오, 그냥 되네? 라고. 벡터는 그래서 필요했던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는 물리 1에서는 뭐만 나온다고? 일직선상만 나와. 일직선상이 아닌 문제가 나왔을 시에, 물론 그것도 직선상으로 풀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킬러 문항이야. 알았지? 그게 빗면이고.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문제를 풀을 때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야.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써주면 니네가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나랑 문풀하다 보면 저거 이런 그림이야 라고 딱 나와. 용철 가운데 있고 양쪽에 빗면이 있는데 기울기가 다르고 뭐 이런 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림을 캐칭을 잘하면 문제를 읽는 시간이 줄어. 알았지? 그리고 명심해. 학교 선생님들은 한 분이야. 많아야 두 분이고, 두 분이 머리 맞대고 몇 번 며칠 문제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 니들이 푸는 문제들은 18명 정도가 머리를 합치고 만든 문제야. 수정과 검토를 거쳐서. 그럼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해? 있는 문제 끌어다가 보기만 바꿀 수밖에 없다. 알았지? 그러면 메인 문제를 니네가 평소에 분석해 놓으면 어떨까? 뭘 나와도 다 풀어. 그걸 하는 게 내 목표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어떨지 모르지만 난 내신은 절대 놓치지 마야지 라고 마음먹고 공부해.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 수능까지 가는 거야. 수능을 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신을 잘 보려고 하자고.
자, 이게 무엇이라고? 스칼라와 벡터의 특징이다. 여기까지 됐지? 이제부터 너희들 교과서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 있을 거야. 페이지 10쪽부터 쭉 나오는 내용. 먼저 어디까지 볼 거냐면 11쪽 아니다. 그냥 10쪽만 딱 봐. 이 글, 내용의 포맷이 뭐냐? 쌍쌍 적어놨지? 1번이 뭐와 뭐야? 1번이 이동거리와 변이 써있지? 2번이 뭐고? 속력과 속도 써있지? 저기서 뭐 얘기하는 것 같아? 스칼라니 벡터니 묻는 거야 이게 지금. 알았어? 이걸 첫 번째로 물어본다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뭐부터 보겠다는 얘기지? 이동거리와 변이부터 보겠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지금 처음 여기까지는 잘 따라와 애들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서 애들이 이렇게 돼. 거기까지 잘 쫓아오면 나도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알았어? 그래프가 이해가 딱 되면 나도 혹시 해봐도 된다고. 설레해도 된다고. 알았니? 잘 봐봐. 첫 번째가 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누가 벡터였어? 변위가 벡터였지. 네. 정의가 이거야.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뭐만 있는 거냐? 크기만 있지만 얘는 크기에 뭐까지 존재한다? 방향까지 존재하는데 니네 벡터 아까 내가 어떤 기호로 표현했어? 화살표로 표현했지. 화살표가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이잖아. 그래서 얘는 직선이야. 직선인데 출발점과 어디를 잇는 도착점을 잇는 직선이 바로 변위야.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 봐라.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본다. 얘가 A점이고 이게 B점이라고 보자 이렇게. 그럼 이 경로가 있지만 이 경로도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로도 있어. 자, 세 개의 경로 중에 누가 이동거리가 제일 커? 빨간 색깔이지. 그럼 제일 짧은 애가 누구야? 흰색이지. 그럼 얘들의 이동거리는 빨간색 윈, 흰색 꼴찌. 맞죠? 그럼 이 세 경로의 변이는 똑같다가 답이에요. 변이는 똑같다고요. 직선거리니까. 이런 게 첫 번째로 나와요. 알았습니까? 뭐 했어요, 너희들이? 구분했잖아요. 눈으로 찾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보세요. 세 개의 경로가 있는데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 이동거리는 1번이 제일 크고 3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이는 어땠냐 이거죠. 1번, 3번, 2번이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1번 문항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잘 들어봅니다. 이젠 이해해요. 이해. 과연 이동거리와 변위는 같이 비교할 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 잘 잡고 갔는데 어느 책에는 속력이든 속도든 같이 쓰는 거지.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죠. 방향 변화가 없는 직선상에서는요, 이동거리와 변이는 동일하다. 이해 갔어요? 저건 당연하겠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 이동거리가 곧 변이잖아요. 저게 이해 단원이에요. 자, 이제 응용 단원 봅니다. 응용은 이런 거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왜 과학자들이 벡터를 쓸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분이에요. 자,
자, 제가 트랙을 그릴 거예요. 트랙을. 자, 이거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에서 A를 거쳐 B를 거쳐 C를 거쳐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걸 주기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A, B, C 중에 누가 이동거리가 제일 커요? C죠. 여기까지 해볼게요. S라고 합시다. 스타트 지점이니까 S. 그럼 한 바퀴 삥 돌면 이동거리가 제일 크겠죠. 자, 이제 변이를 물어볼게요. 변이는 어디가 A, B, C, S 중에 어디가 제일 작아요? 한 바퀴 삥 돌면 맞아요. S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변이 값을 쭉 보고 시간당 이동거리 값을 쭉 보면 이 운동을 적시하잖아요. 이거 한 바퀴 돌고 있는 운동인 거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니네가 가만히 보세요. A, B, C 중에 변위가 제일 큰 건 누굴까요? B입니다. 이게 물투예요. 공간상에서 찾아가는 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느 구간? S와 A 구간이에요. 직선. 여긴 변이와 뭐가? 이동거리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변이와 이동거리를 쭉 썼는데 둘이 똑같이 변해. 직선상이구나. 근데 갑자기 줄고 그러다 나중에 0대 제자리에 돌아왔구나. 벡터를 쓰는 게 훨씬 낫겠죠. 맞지? 이걸 극단적으로 원을 그려버리면 더 확실해요. 원을 그려버리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뭐다? 좋다. 자, 둘 다 단위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단위는 미터야, 미터. 이런 걸 유도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이동거리의 기본량은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아워고. 근데 우리는 유도 단위량을 쓰는데 물리학은 미터를 씁니다. 무조건 이동거리. 질량은 g을 쓰고요. 나중에 이제 힘으로 가면 킬로그램이 기본량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우리는 미터의 단위를 씁니다. 하지만 부호가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변이다. 알았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얘를 구분하는데 이제부터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 친구들이 나도 설마 이해 가능해요. 잘 봅니다. 속력이라는 건 스피드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속도라는 건 벨로서티라는 말을 썼어요. 자동차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있죠. 뒤에 해치백인 자동차, 벨로서티라고. 있어요. 노란색 자동차. 아마 지나가다 본 적도 있을 겁니다만. 속력과 속도는 둘 다 빠르기입니다. 빠르기. 근데 누가 벡터냐? 속도가 벡터다. 우리 속력을 이렇게 쓴다. 시간당 이동 거리예요. 맞죠? 자, 공식을 탈피하자는 게 우리 목표야. 겨울방학 목표. 얘는 유도 기본량으로 뭐 쓰냐? 유도 단위량으로. 뭐라고 읽어요? 세크라고 읽어요. 세컨드죠. 이니셜로. 얘는 초단위입니다. 얘는 뭐 썼어요, 아까? 미터라고 해서. 알았어요? 거리 단위죠. 공부할 때 제대로 합시다. MVP의 M이 뭐였어요? 질량이었는데 이 M은 미터라고 읽어요. 알았습니까? 이것조차도 구분 안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매스 이니셜이에요. MASS.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간지나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간지나게. 알죠? 이거 분수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배우느냐? 이렇게 하는 걸 몸에 익혀라 이거예요. 몸에 익혀라. 자, 해석은 얘부터 해석합니다. 과학탐구는 모두 이렇게 합니다. 단위가 떴을 때. 물화생지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느냐? 분모부터 해석하는데 지금 분모가 개수가 얼마냐? 그러면 너희들은
과학자들은 다 약속했어요. 니들만 모르지. 1입니다. 그럼 저건 해석 어떻게 할래요? 1초당 이거예요. 뜻이 1초당 몇 미터 가냐 이거예요. 반말할게요. 1초당 몇 미터가 이 뜻이에요. 저게. 예를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이렇게 쓰면 뭔 뜻입니까? 1초당 5m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문제를 낼게요. 10m는 몇 초 걸릴까요? 2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동소리 들었잖아요. 지금 약간 무너졌지만 그죠? 자신감 때문에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이 10m는 몇 초 걸릴까요? 봐요. 계산하지도 않은 V는 T분의 S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니네 주변에 봐보세요. 저 친구 학원도 안 다니고 저 친구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물리 시험 보면 어느 좀 그럭저럭 봐요. 심지어 나보다 잘 볼 때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천부적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단위가 뜨면 공식이 떠오르는 거죠. 알았습니까? 해석법 꼭 배우시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요. 속도라는 것은 이거예요. 시간당 변하는 위치예요. 당연히 얘도 세컨드고 얘도 미터예요. 그럼 간지나게 우리 또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속력과 속도의 해석은 무슨 차이냐? 분모는 차이가 없어요. 잘 보세요. 1초당 됐죠? 이 말이 들어가는 거죠. 노란색이 문구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그건 출제자가 준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너네 문제 보면은 자동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동쪽으로 가는 이렇게 써주잖아. 그럼 플러스가 동일한 얘기야. 그 말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해석은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얘 해석할 때는 1초당 5m가 이거 뭐예요? 속력이에요. 1초당 북쪽으로 5m 이건 속도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얘 벡터다 아니면 얘 스칼라다 안 알려준다니까. 너희들이 해석하는 거지. 알았어? 근데 어떤 책에도 방향을 안 줬어? 그럼 직선상이야. 저거라고. 방향 변화가 없는 직선운동. 그때는 출제자가 할 필요가 없잖아, 말을. 근데 너는 그 뜻을 모르니까 어떤 땐 더하고 어떤 땐 빼고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지. 무조건 벡터는 합이다. 빼는 게 아니야. 합이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는 평균을 할 거거든. 자, 평균에서 그래프는 얘를 다룰 거고 얘는 무조건 출발이 이거야. 그런데 얘가 가끔 시험에 내요. 그걸 이렇게 해석할 거야. 내 말을 들어봐. 자, A점과 B점이 있는데 가운데 P점이 중간이야. 여기까지 3m/s로 움직였고 여기는 6m/s로 움직인 거지. 이게 평균 속도인 거야.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A에서 B까지 평균 속력은 얼마냐고 묻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도 출제한다. 왕복인 거지. 갈 때 4m/s고 올 때 6m 이렇게 왕복이 나올 수도 있어. 똑같은 문제야 어차피. 그러면 자, 푸는 정석은 또 온라인이나 강사들이 이렇게 풀어줘. 어떻게 풀어주냐면 중간이니까 얘를 뭐로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그럼 얘도 얼마겠냐? 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평균 속력이라 하면 곡선 문제는 물투예요. 거의 직선상으로 나옵니다. 구간 동안에 총 걸린 뭐분의 시간분의 알았어요? 여러분 노트에는 이런 거 적어도 와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노트는 있어야 되지. 내비게이션이야. 알겠어? 총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도 단위는 이게 떠요. 평균 1초당 몇 미터 가는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럼 이걸로 따지면 우리는 A에서 B까지 총 거리가 몇 미터냐는 거지. 2D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2D 미터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총 시간은 어떻게 따져줘야 되느냐. A에서 P까지 걸린 시간과 P에서 B까지 걸린 시간을 더하면 되지 않겠느냐. 알았냐? 그럼 이제 공식대로 하는 거지. 평균 속력이라는 게 시간당 거리니까 결국 얘는 우리가 시간은 이거 아니겠느냐. 이게 해석지야. 해석지. 속도분의 D. 그지? 거리니까. 그래서 얘는 몇 3분의 D고 얘는 몇 6분의 D라. 더하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D. 맞아요? 그래서 넣어보면 시간은 2분의 1D고요. 얘는 2D니까. 선생님이 여기 풀 때 소수 좀 안 씁니다.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소수점을 쓰지 않고 분수를 쓰게 할 거고요. 어떤 과목에서는 약분도 하지 않게 할 거예요. 니들한테. 선생님이 풀어나는 방식을 하려고 해봐요. 비슷하게. 선생님은 니네보다도 수많은 연수를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잖아. 자기가 특히나 수학 문제 풀 때 중간에 계산 틀리는 친구들 있어. 아깝게 틀리는 친구들. 그 친구는 내 방법을 그대로 써봐. 이게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피드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물론 출제자들은 답은 0.5라고 나오겠지만 계산을 2분의 1로 하라고. 0.002를 몇 분의 몇으로 하라고? 1000분의 2로 하라고. 알았냐? 그러면 절대 실수 안 해. 알았지? 그리고 되게 빨라. 예를 들어 볼래? 1.25 곱하기 24 해봐. 갑자기 승질나지? 니네 0.25가 몇 분의 몇일까? 오케이. 그럼 1.25는 4분의 5. 맞잖아. 100분의 125도 괜찮다니까? 근데 좀 빠르면 4분의 5잖아. 니네 4분의 5 곱하기 24는 할 수 있지. 4하고 24 약분하면 얼마야? 6. 됐지? 30이야 답은. 분수 계산이 들어오면 금방 돼. 금방. 알았어? 그러니까 꼭 따라와. 계산할 때. 특히 화학 시간에는 꼭 해라. 화학은 100m 달리기다. 누가 먼저 끊느냐야. 플랫을. 알았어? 작년 수능에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지? 계산 빠른 놈이 짱 먹었어 무조건. 알았어? 근데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는 게 단점이었어. 킬러가 없었어. 최하자는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갔어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내신을 볼 때 어떤 과목에 최적화가 될래? 풀고 시간이 남아야 돼. 무조건. 그래 피드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첫 스타트를 잘 봐야 끝까지 잘 간다. 명심해라. 자, 그래서 얘는 몇이 답이냐고. 이게 답이잖아. 자, 이렇게 풀었어. 뿌듯하지? 자,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해봐. 이 방식대로 해보자고. 잘 들어. 이거 1초당 몇 미터 가는 애야? 3미터 가지? 됐어? 얘는 1초당 몇 미터 가는 애야? 6미터. 근데 거리가 똑같대잖아. 6미터로 놔봐. 마음껏 놓는 거야. 그럼 몇 초 걸리겠냐, 얘? 얘는 합치면 3초당 몇 미터 갔어? 끝났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어? 공식을 갖고 놓고 막 아기자기 이거는 자기 만족을 하는 거고 계산은 빨라야 돼.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온다. 여기 봐봐라. 얘도 1초당 4m가 1초당 6m가 그럼 최소 공배수
몇 미터 놀래? 12미터. 그럼 얘 몇 초 걸리겠냐? 3초, 얘는 2초. 그럼 12, 12, 24란 말이야. 5분의 24가 정답이야, 이거. 뭐 말인지 알겠어? 공식을 외우는 거 좋아. 3월달에 하면 내가 해줄 거야. 근데 지금은 보는 거야. 보고 해석하는 거 연습을 해. 알았지? 자, 이제 시간이 왔어. 여기까지 잘 쫓아왔어. 이제 잘 봐. 여기부터 갭이 생기더라, 이거. 여기부터. 쉽거든? 쉬운데, 자기가 얼마큼 수학이 약한가 봐봐.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하는 거지. 내 말 잘 들어야 돼. 얘를 X축이라고 해. 얘를 Y축이라고 해. 와. 적어도 여기까지 온 친구들이라면 이게 그래프인 건 알 거야. 그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언제 배우냐? 중2 때 뭐 이런 데 배우겠지? 아, 일찍 배운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배웠겠죠. 그죠? 직선의 방정식 몇 차 함수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씁니다.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죠. 이게 b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라는 건 x가 무엇일 때 값이에요? 0일 때. 그래서 요 값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y의 무슨 값이라고? 초기 값이라고요. 초기 값. 자, 이렇게 외웠어.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친구는 죽어도 이거 갖고 응용 못해요, 여러분. 진짜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너한테 금동아 내가 톡 던져줘. 네가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냐고. 저 인간 이걸 왜 주지? 혹시 이거 들고 가도 총 맞는 거 아니야? 아, 다 그러지 않겠냐고. 친한 애가 지금 어야 뛰어가지. 근데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공부 기간을 딱 맡기더니 들고 뒤로 막 뛰어가. 여기 서 있잖아. 야, 그럼 뛰어가는 애 누가 있냐고. 근데 뭐 처음 본 사람이 딱 주고 야, 이거 가방이야. 하고 가. 그래서요? 이러잖아. 이게 그거야. 수학을 딱 배웠는데 이걸 어딘가 응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응용해? 계산 문제를 풀어보잖아. 저 공식이 맞았네지. 저거 슈퍼에서 써본 적 있어? 슈퍼 가서 써본 적 있냐고. 이마트 가서 써본 적 있냐고 저거. 없잖아. 내 친구가 그 얘기는 하더라. 보험회사를 갔더니 계산할 때 복리계산 이런 거 할 때 시그마를 정리를 해봤대. 뭐 그때 처음 써봤대. 그런 거 특수한 경우 말고는 활용할 기회가 물리밖에 없어 얘들아. 자, 이걸 잘 봐봐. 우리 이렇게 표현한다. 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6이야. 자,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 2. 그리고 여기가 12야. 자, 이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가 3인 거 알겠어? 6이라고 하는 놈 있다니까 저게. 2분의 12. 이런 애가 있다고. 이게 자기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야. 왜?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안 보니까 그래.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서 쓴다고. 앞에 있는 문제를 안 보고. 적어도 니들 미팅 나가면 상대방 뭐 봐? 얼굴 보지? 안 본다니까. 그리고 그냥 데리고 나가. 친하다고 막. 한 달 있다 보니까 내 이상형이 아니야. 이런 경우가 바로 니네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야. 자세히 봐야지. 물어보고. 이거야. 얘의 변화량. 우리가 보통 기울기, 얘의 기울기를 뭐라고 배우냐 얘들아. 이런 말을 쓸 거야 앞으로. 이거 뭐라고 읽어? 델타라고 읽는다. 알았지? 나중값에서 처음값 뺀다 이 뜻이야.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기울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델타 x는 어떻게 잡히느냐? 요렇게 0으로. 여기부터 우리는 요 구간만 볼 거니까. 요 구간 요거를 볼 거니까 요게 뭐가 되고 델타 x가 되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델타 y가 돼. 무슨 수학을 가르쳐요 선생님.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지? 내가 몰라서 지금 니들한테 이렇게 하겠냐고. 보라고. 실수하면 끝장이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 다음 잘 봐. x가 0일 때 기울기 얼마야? 자, 내가 잘 봐라.
x가 0일 때 기울기가 얼마냐고 하는데 대답을 못했다. 이제 저 속에 있는 정보를 못 읽는 거야. 이거 봐라. 0부터 2까지 기울기가 점점 증가했니 그대로니? 둘 중만 얘기할게. 누구니? 그대로라는 거. 일정하다는 거. A로 일정하다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라고? Y는 3x 플러스 6이라는 거. 0초일 때도 3이라는 거야. 그냥. 이걸 니들이 간과하고 넘어간다니까? 자,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어. 여기까지 됐지? 이게 됐으면 이제 내 그래프 해석을 볼 자격이 된 거야. 자, 이제 봐.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거 사전에 없는 건데 그냥 하는 거요. 이렇게 할 거야. 얘를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직선의 방정식이지? 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할 거야? 당구장은 A 스타 플러스 당구장 재료. 이거 이해 갔냐? 오, Y축이 뭐로 바뀌었어? 당구장으로. X축은 별로 바뀐 것 뿐이야. 그래서 이것 값 얼마?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는. 이해 갔지? 그러면 0일 때 기울기 0이야? 아니잖아. 그것만 기억하라고. 됐지? 얘들아, 이게 뭐야? 분수잖아, 지금. 기울기가 분수지. 그럼 앞으로 모든 공식에서 뭐분의 뭐는 이거 직선의 방정식 같으면 기울기겠네? 라고 관점이 바뀌어야 돼, 니들이. 알았어? 그래야 선생님이 그래프 딱 그리면서 그렸을 때 답이 훅 나와, 그냥. 자, 이제 봐봐.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지. 마찬가지로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없는 값이 뭐라고 그랬어? 스칼라라고 했지. 너희들은 그래프가 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2사분면과 3사분면이 존재할 수가 없지. 시간은 뭐니까? 스칼라니까. 앞으로 주구장창 이 그래프 한번 본다. 알겠지? 그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 물음표 도야 력이야. 도겠지. 마이너스가 있잖아. 벡터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건 뭐라고? 속도인 거야. 그래 놓고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직선의 방정식이지. 어떻게 할래? 얘를 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지. A 시간 플러스 이해 갔어? 이해 갔지? 다시 얘는 T 타임이야. 이제부터 약속한 거야. 얘 단위가 뭔데? 세크. 됐어. 얘를 앞으로 물리학자와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야. 아니, 물리를 하는 애들은 모두 알아. 저거 미터야, 단위가. 그러면 거리인지 혹은 변인지 알고 싶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 누구야? 변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 놓고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자. 세로축이 뭐로 바뀌었어? S는 Y축이잖아. AT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이게 뭐야? 초기 값이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해석해봐. 저게 변위라며. 그럼 얘는 이게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위치가 되는 거라고. 저게. 그래프가. 저 그래프 안에 저 정보가 있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출제자가 일일이 써줄 수도 있지만 안 써줄 수도 있어. 그럼 니네가 그냥 잡어. 오른쪽으로 잡어.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고? 왼쪽이 되고. 플러스를 북쪽으로 잡으면 마이너스 뭐가 돼? 남쪽이 되는 거야. 그게 응용이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얘를 직선의 방정을 써봐. S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지. 니들이 보는 것. 그럼 몇 초 동안에 총? 4초 동안에. 자, 요거 잘 봐. 몇 미터? 그래서 얼마 나와? 3. 간지나게. 이거잖아. 이해가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쓸 거지만 이 3이라는 숫자는 뒤에 단위가 뭐다? 이해갔냐? 해석해봐. 1초당. 어디로? 3m잖아. 맞지? 직선의 기울기가 뭐더라? 속도더라. 그러면 4초 때 속도 얼마야? 4초 때 속도 3. 0초 때는? 그래. 그러면 출발점. 자, 출발! 야! 이거 아니라고. 지나간 거란 말이야. 운동이.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 여기까지 됐냐? 해석돼? 돼? 이제부터 어려운데? 해석되지? 네. 좋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직선의 기울기라고 잡았잖아. 얘 단위가 뭐고? 미터. 얘 단위는 세크. 누구 단위야? 속도 단위잖아. 저렇게 해석을 하고. 아, 미터, 포, 세크구만.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이걸 한번 해석해봐. 됐지? 여기 시간을 내가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할 거야. 여기를 4라고 잡을게.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있어? 네. 몇 초에서 몇 초 사이? 이걸 해석해봐. 뭔 뜻이야, 이거? 정지인 거야, 정지.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잖아. 이걸 위치라고 해석한 친구들은, 아니, 기울기를 속도라고 해석한 친구는 이건 0이잖아. 정지. 위치라고 해석한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0부터 2초까지 속도가 어때? 일정하지? 이게 등속 운동이야.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야. 노란 것과 빨간 것의 차이는 뭐야? 방향이야. 내가 플러스를 예를 들어 동쪽으로 잡을게. 그럼 동쪽으로 움직인 구간이 몇 초부터 몇 초야? 0부터? 그렇지. 그럼 남쪽으로, 서쪽으로 움직인 애는 4부터 6이겠지. 그러면 니들은 최소한 갔다가 섰다가 갔다가 이게 아니라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 얘들아. 출발점이야? 갔지? 어디로? 동쪽으로. 이해 갔니? 그 다음에 여기서 2초 동안 머물다가 이해 갔지?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이 위치는 어디라고? 0이야. 위치는 0이야. 출발점과 동일하잖아. 여기까지 됐지? 자, 0초 때 속도가 0인 지점이 몇 군데 있냐? 여기 봐봐. 아니야. 여기 속도가 정지구간 0, 2, 4, 6 중에 속도가 0인 지점. (2초) (4초냐) 웃기지? 2초 때까지 속도가 어떠냐? 일정했지? 네. 근데 2에서 4까지는 정지지. 그럼 2는 정지냐 등속이냐? 애매하지? 이런 걸 안 내. 그래서 이건 수령값이야.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 안 낸다고 와서 질문하지 말라고. 이거 뭐예요? 이런 거야. 생각해봐. 야, 니들한테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 봐. 이렇게. 그럼 여기가 2초, 얘 4초. 2초 때는 과연 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이런 거, 이거 가속도구나, 이거는. 하여튼 이게 뭐라면, S라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2초 때는 안 물어본다니까?
이건 차라리 정지했다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봐. 가다가 속도 크기 하나면 획 이렇게 간다는 얘기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런 건 안 물어본단 말이지. 오케이? 이런 그래프 나오려면 선생님이 장난치네. 그럼 저 부분은 절대 안 물어봐. 자, 여기까지 됐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움직임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만약에 직선상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 아, 갔다가 온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래프에서 끝났다. 그러면 이제 봐봐. 니들한테 예를 보여줄 거야. 얘들아, 이거 기울기 0보다 컸자고. 그럼 이거 적분하면 몇 참수야? 2참수지? 공식 생각하면 ax 제곱 플러스 b 이러지 말고 우리는 볼 거란 말이야, 눈으로. 어느 쪽이 0보다 큰 거야? 왼쪽이잖아.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냥. 다시 말해서 이거를 어찌 했더니 이렇게 된 거지. 적분이야 미분이야? 적분이잖아. 이해 갔어? 그거야 그냥. 만약에 이걸 미분하면 뭐 나오겠냐? 상수 그래프 나오지. 이것만 알면 된다고 얘들아. 저것만 알면 물리학은 끝이야 그냥. 알았니? 뭐 이제 기울기가 뭐자 작은 거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그릴게. 이게 시간이야. 변이라고 할게. 내가 얘기했잖아. 변이라고 할게. 변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2차 함수 몇 개 그렸냐? 2개 그린 거야 얘들아. 맞지? 2차 함수 2개 그린 거야. 자, 흰색 선은 기울기가 0보다 크고 빨간색 선은 0보다 작은 애야. 이해 가냐? 눈으로 보이냐? 네. 자, 그러면 요거지. 어쨌든 간에 시간과 변이 그래프에서 직선 기울기는 뭐라고 했어? 속도야. 니네 해봐. 직선 싹 그어놓고 미터 퍼 세크잖아. 속도야. 그러면 이 2참수를 미분하면 1참수 나오겠지. 그걸 같이 표현한 게 이거라니까. 봐.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누가 직선 기울기 커? 니은. 누구 속도가 빨라? 니은. 해석할 수 있어? 그걸 가르치는 게 이 장이야 지금 이게. 알았냐? 근데 너희들은 적어도 2차 함수를 배웠잖아. 적어도 저 공률이 똑같다는 거 알잖아. 일정하게. 그럼 봐라. 기억이 니은으로 가는데 속도가 증가할 거 아니야? 걔들이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증가하냐? 일정하게 증가하냐? 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꼴이야 저게. 2차 함수를 따른다는 건. 맞지? 그러면 잘 봐라. 이렇게 일정하게 곡선상에서 여기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점 있어요. 두 점을 잇는 이 직선 기울기가 뭐다? 평균 속도인 거야. 이게 평균 속도인 거야. 그럼 니들이 수학적으로 뭐까지 아느냐면 잘 봐. 요 기억이 2m/s인 거지. 요 니은이 8m/s인 거지. 평균은 뭐냐? 그러면 둘 더해서 뭐로 나눠? 2로 나누면 끝이야. 이게 평균 속도야. 어떨 때? 일정하게 속도가 변하는 운동에서. 알았냐? 그럼 선생님 속도가 지그재그로 막 정신없이 변하면 어때요? 안 나와요. 시험에. 나중에 그래프로 주고 직선만 찾으면 돼요. 무조건 어떤 문제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운동을 속도가 점점 변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아까 수업 도입 부분에 내가 그랬죠. 속도가 변하게 하는 원인은 누구다? 힘이다. 속도를 변하게 하는 원인은 뭐다? 힘이다. 그럼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면서 속도가 어떻게 되니? 증가했지? 힘과 운동 방향이 어떻다? 그렇지. 그 얘기야. 그럼 빨간색 부분은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 점점? 이게 눈에 보이냐? 접선 기울기가 자꾸 줄고 있지? 그러면 무슨 얘기야?
아, 지금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구나. 그러면 이 점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알겠냐? 이때 힘의 크기가, 방향이 바뀌었다요.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럼 운동 방향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거 중요하다. 이걸 봐라. 얘가 여기까지 계속 늘어났어, 줄었어, 계속. 그럼 운동 방향은 안 바뀐 거야. 운동 방향은 저 변이의 방향인 거야. 네. 그러면 요 지점에서 그래프가 계속 이어진다면 바뀔 수 있겠지. 이해 갔어? 여기서 내려올 거니까 분명히. 이런 게 추론이야. 알았니?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알려줄 테니까 잘 봐봐. ST의 직선 기울기는 속도라고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어. 근데 이렇게 이차 함수가 나오면 직선 기울기를 갖다 대보는 거지. 흰색 선상에서는 직선 기울기가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 아, 속도가 변하는데 증가하는구나.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괜찮아. 저글링들이 많이 떠들어. 그 문제는 이렇게 속도가 변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 일정한 속도 변화를 주는 건 일정한 힘이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야. 한번 퉁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쭉. 일정한 힘을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창문 열고 뛰어내려. 그럼 돼. 일정한 중력이 당기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 일정하게 빨라지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다시요. 그러면 요 빨간색은 속도가 변하는데 일정하게 변하죠. 줄어요, 늘어요? 줄잖아요. 그럼 운동 방향과 일정한 힘의 방향이 반대인 거라고요.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럼 내가 이걸 연장해 볼게요, 여기다가. 봐요. 요 선을 연장을 해 볼게요. 여러분, 이 구간은, 여기부터 여기 구간은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집니다. 봐요. 여기서 니들 올라가. 여기는 어때? 빨라지잖아.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면 힘도 뭐다? 일정한데, 속도가 빠르다는 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야? 일치한 거잖아. 그러면 이 구간은 돌아오잖아. 네. 운동 방향 반대야. 근데 힘은 이때부터 반대였어. 요 빨간색은 힘을, 자,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놓자. 운동 방향 플러스인데 힘이 마이너스였던 거지. 근데 지나서 흰색 부분은 계속 힘은 마이너스야. 근데 운동 방향 뭐야? 같이 마이너스야. 자, 이건 기억할 사람 해. 저 이차함수 기울기가 힘이야. 이차함수 기울기가 힘이라고. 고로 요 지점에서 힘이 방향이 바뀐 거야. 1차함수 기울기는 뭔데? 속도. 그러면 속도는 뭐의 방향이야? 운동 방향이야. 1초당 어디로? 몇 미터? 다시 한번 속도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운동 방향이고, 여기에서 이차함수 기울기는 이렇게만 쓸게. 누구의 방향이야? 힘이야, 힘. 이게 기울기의 값을 보면 힘도 알 수 있어. 알았어요? 무슨 티 그래프에서? 변이와 누구의 그래프? 시간에서. 그게 10쪽 맨 아래 내용이야, 얘들아. 알겠냐? 오케이. 자, 여러분. 느닷없이 11쪽에 이상한 그림이 있죠, 위쪽에. 그죠? 꼭대기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이런 게 있잖아요. 고개 숙이! 끝났어요. 시커먼 물체가 그냥 지구가 암흑물질이 확 지나 우주를 구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밝히겠지만 이 그래프 뭐냐고 묻는 애들이 많아서, 여러분 속도 중에 이 속도가 있어요. 상대 속도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한번 이해 가나 한번 들어봐요. 상대 속도는 객관적 속도가 아니고 주관적인 속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 속도를 보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속도거든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물리학은 너희들이 모르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미래까지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친구를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플까요? 똑같은 힘으로 마주 달려오는 친구 맞박을 때리는 게 아플까요? 달려오는 친구 때리는 게 더 아파요. 이게 상대 속도인데 그걸 이 식으로 넣어서 풀어보면 쉽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경우를 한번 볼게요. 경우 1번입니다. 자, A라는 자동차가 우측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 초당 10m로. 알았습니까? 그러면 B라는 자동차도 같이 달리고 있어요. 이거로. 그러면 출제자가 봅니다. B가 바라본 A의 관측 속도는 누가 관측자야? B죠. 국어란 말이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얘를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 속도에서? A의 속도에서 누구 빼면 돼? 이게 값이야. 얼마 나오냐? B가 바라보기에 A는 나보다 빠른 거야. 얼만큼? 5만큼. 그러면 만에 하나 저런 위치에서 속도가 똑같다면 A는 B를 추월할까? 못하죠. 저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바라보면 뭐예요? 정지한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뭐라고? 상대 속도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얘 속도를 이렇게 해봅시다. 이럴 때는 방향이 바뀌었죠, 지금. 그리고 역시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이때는 속도기 때문에 A의 속도는 뭐를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왜? 얘가 기준이니까. 얘가 바라봤을 땐 방향이 반대잖아. 그래서 이 속도,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측자 속도를 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의 속도를 뺀다. 얼마다? 15로 크게 느껴진다는 얘기지. 근데 이 속도는 A가 B를 보고 B가 A를 볼 때의 주관적 속도지 제3자가 바라보면 쟤들 속도는 안 변한다니까? 맞지? 자, 그럼 이 그래프가 뭐냐는 거야. 이 그래프는 이거야. 자, 이게 일직선상이라고 해서 얘들아 선을 놓고 달리는 게 아니다. 돌리면 사고 나죠.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A가 달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쪽에서 누가 달리고 B가 달리고 이런 거죠. 조건은 반드시 일정한 속도여야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A의 속도, B의 속도.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이 둘의 상대 속도는 절대값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상대 속도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여러분. 알았어?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5라면 아까 얼마 나왔어? 15 나왔잖아. 누가 바라보든 15가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거리가. 그지? 그러면 얘들은 둘이 만날 때까지 거리차가 어떻게 되냐? 좁아지겠지. 어떻게? 일정하게. 그럼 지나가면 멀어지겠지. 일정하게. 일정하게. 이해 갔어?
일정하다는 게 이게 아니라 일정하게. 그럼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냐는 거야. 봐봐. 우리가 얘들 거리 D를 논다면, 알았어? 거리를 D를 논다면 여기가 무슨 속도가 되느냐? 상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상대 속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같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 지점은 서로 스치고 지나간 지점이고, 이 기울기는 저기를 5로 놓고 얘를 10으로 놓는다면 얘는 뭐가 되는 게 기울기가? 이게 되는 거죠. 상대 속도가. 저걸로 등속 운동하게 된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거 한번 나와갖고 애들이 작살났어요.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해는 가니? 저 그래프가? 오케이. 질문. 얘가 2초야. 이거 얼마야 돼? 이거 얼마야 돼? D가 아니라. 아하하, 2m. 미안해. 여기가 만약에 시간으로 놔야 되겠지? D가 아니라 U가 거리인데 S인데 이게 D구나. 야, 뭐 엉망으로 해놨구만. 속도가 왜 이렇게 줄어? 이게 거리 D야. ST야. ST. 맞지? 그러면 얘가 2초 때 서로 스치고 지나갔다면 생각해봐. 이거 해석해봐. 1초당 몇 미터씩 가까워져? 15. 그렇지. 근데 2초일 때 딱 스치고 지나가면 요거 몇 미터야? 이렇게 되는 거지. 30m.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알았니? 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 그래프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뭐라는 얘기냐? ST 직선기울기는 뭐다? 속도다. 이해 갔습니까? 자, 이제 그 아래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속도가 변하면 누가 작용한다고 했죠? 힘이. 그래서 두 번째는 얘가 나옵니다. 바로 가속도요. 속도가 변한다고요. 변할 가짜예요. 속도가 변한다. 왜? 누가 작용해서? 힘.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되네요.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래요. 다시 말해서 가속도를 acceleration 이렇게 부르거든요. acceleration 이렇게 부르는데 accelerate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의 가속 그 페달을 뭐라 불러요? 악셀레이터래요. 악셀레이터. 그죠? 악셀 밟으면 이러잖아요. A가 그거예요. 그래서 A는 시간당 뭐의 변화량? 아까 선생님이 그 힌트 줬지. 뭐분의 뭐는 직선 기울기다. 생각해봐.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 뭐였어 아까? 미터 파 세크였지. 그 무슨 t 그래프의 직선 기울기였냐? ST. 맞지? 네. 저 무슨 t일까 그럼? VT 그래프야 저거는. Y축이 뭐로 바뀐다고? V로 바뀐다고. 그래서 얘는 단위가 단위가 얘 단위는 뭐야? 여전히 세크야. 근데 얘 단위가 아까 뭐였어? 미터 퍼 세크였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해석을 저렇게 해야 돼. 몇 초당? 1초당 몇 미터 파 세크 변하냐고. 저게 가속도야. 저걸 간지나게 뭐라고 쓰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 하지만 해석은 이렇게 하라고. 해석은 1초당 몇 미터 파 세크씩 변해. 그런데 얘가 벡터잖아. 방향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어느 방향으로 이런 방향이 주어지는 거죠. 됐어요? 자, 저렇게 개념을 보면 제가 뭔 소린가 해요. 선생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개념을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개념 파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치를 쌓으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문법을 공부하면 거기에 살고 온 게 낫다니까.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생기냐는 거죠. 속도 변화가 왜 생기냐고요. 얘는 결과란 얘기입니다. 결과. 누가 있어서 이게 있는 거라고요? 힘이요.
다시 말해서 힘과 이거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비례합니다. 누구랑? 그래서 E가 F 폴스 이니셜. 그것은 이렇다. 얘가 누구다? 원인. 이건 무엇이다? 결과다. 아까 ST 2차 곡선 봤지? 2차 곡선 기울기가 뭐라고 해서 힘이라겠지? 그럼 뭐이기도 해? 가속도이기도 하는 거야. 아까 2차 함수 이거 봤잖아. 이거 기억나냐 이거? 이거 봤냐 이거? 점선은 기울기가 0보다 커 작어? 실선은? 가속도 요때 바뀐 거 알겠지? 왜? 봐봐. 속도가 점점 시간과 S면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그지? 근데 얘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왜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운동 방향 안 바뀌었다고. 네. 속도는 플러스라고. 계속 플러스라고. 그 기울기가 변해서 그렇지. 근데 가속도, 힘은 요때까지는 어떤데? 이건데. 맞지? 여기부터는 뭐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거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거면 이해 갔어요? ST 직선 기울기는 속도죠? 이차함수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아셨어요? 네. 가속도는 곧 누구의 방향과 같다? 힘의 방향과 같은 거죠. 이해 갑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자, 거기에 있는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이건 그래프 문제잖아요.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얘가 누구라고? 시간이고 단위는 세크죠. 얘가 누구라고? 속도입니다. 그럼 이 밑으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벡터니까. 얘는 미터/파 세크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듯이, 이거 똑같이 했듯이, 노란 거 어디 갔어? 노란 거. 이렇게 나봅시다. 이렇게. 이러면 뭐 만들어낼 수 있지? 잘 봐. 요때를 V0, 요때를 V.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T0 이렇게. 얘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겠어? Y축이 뭐야? V는 AT 플러스 뭐야? 이거 무슨 속도? 처음 속도, 초속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잘 봐. 0초일 때 얘는 멈춰 있었냐? 달리고 있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아, 저 달리고 있구나. 세로축이 변일 때는 출발점인데 얘는 달리고 있구나 보면 되는 거고. 그 점점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고 있다는 거 보이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빨라진다고? 일정하게 빨라지잖아. 맞지? 저게 가속도라고. 다시 봐봐. 여기 단위가 뭐라고? 얘 단위는 간지나게 쓰면 미터 퍼 세크 제곱. 저 기울기가 가속도야. 네.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 얘가 누구라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어떻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면 뭐가 일정하다? 힘이 일정하다가 되는 거야. 이해 갔냐? 네. 내가 여기서 딱 시간에서 멈출 거 아니?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출발하는데 얘들아 이거 하나만. 얼마냐? 넌센스 퀴즈야. 6. 어떻게 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인 요도는 제가 양을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 하다 보면 벌써 이 공식 하나를 외웠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식을 공부할 때 여기다가 무엇을, 이 둘 중에 무엇을 곱하면 얘만 나와요? 세크죠. 그런 거예요. 지울 수 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숙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숙제가 없는데, 안 해도 돼요. 다만, 자기가 정말, 그래도 한번 첫 시간에 먼저 해보고 싶다. 12쪽을 한번 해보세요. 12쪽 문제만. 다음 시간에 여기 가속도에서 면적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